어머님, 집안 체면을 위해 젊은 사람들 돈은 어른이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니 제 월급 통장 여기 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너무나도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나는 활짝 웃으며 두 손으로 카드를 바쳤다. 내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던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이 카드 안에는 내 월급은커녕 곧 터질 시한폭탄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청담동 샤넬 매장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카드를 내밀던 시어머니는 직원의 차가운 한마디에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부정 사용 의심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을 향한 피해 복수극, 그 서막에 불과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띠띠띠띠. 도어록의 날카로운 전자음이 4번 연속 울리더니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때는 10월 12일 늦은 밤, 마포구에 위치한 이 고급 아파트에는 아직 독한 새 벽지 풀냄새와 미처 가라앉지 않은 먼지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나와 강민재는 뼈가 부서질 듯한 신혼집 이사를 갓 마친 참이었다. 트럭에 깔리기라도 한 것처럼 등허리가 욱신거렸고 내 두 손은 아직 뜯지도 못한 골판지 상자를 들고 있었으며 테이프를 뜯어내느라 손톱 끝에서는 피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 센서 등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번쩍 켜졌다. 눈이 시릴 만큼 하얀 불빛이 어두컴컴한 복도를 뚫고 들어와 내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미리 전화 한 통도 없었다. 시어머니인 김명자 여사는 독한 나프탈렌 냄새를 풍기는 검붉은 트렌치코트를 입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마치 자기 영지를 순시하는 여왕처럼 남의 신혼집 현관을 당당하게 밟고 들어왔다. 내 숨은 목구멍에서 턱 막혀버렸고 상자를 들고 있던 손가락에는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갔다. 거친 상자 모서리가 손바닥 연한 살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손이 심장을 꽉 움켜쥔 것처럼 그 숨막히는 공포가 척추를 타고 섬뜩하게 기어올랐다. 어머니는 신발조차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복도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휙 지나쳤다. 비싼 원목 마루 위로 하이힐 굽이 찍히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따닥따닥 울려 퍼졌고 그녀는 곧장 주방으로 직진했다. 쾅! 양문형 냉장고 문이 거칠게 열리는 굉음이 터졌다. 순식간에 주방에서 흘러나온 냉기가 맨발에 내 발목을 핥고 지나갔다. 아이고, 서윤진. 넌 혼수를 대체 이따위로 해온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유리를 긁는 손톱처럼 날카롭게 텅 빈 거실을 울렸다.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그녀의 손가락이 냉장실 선반을 툭툭 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내가 이런 듣보잡 싸구려는 사지 말라고 했지. 컴플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무슨 경운기 소리 같잖니? 내 친정은 체면이라는 것도 없니? 이런 고물덩어리를 감히 내 아들이 산 아파트에 들여놔. 내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올라왔고 쇠막 같은 피비린내가 날 때까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듣보잡. 싸구려. 이 최고급 수입 가전 풀세트를 혼수로 맞추기 위해 나는 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며 모은 전 재산을 털어넣었고 심지어 결혼식 전날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마시는 것조차 아까워 벌벌 떨었다. 머릿속에 통제할 수 없이 석 달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강민재는 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강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던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해 보였다. 윤진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대학까지 나온 깨어있는 분이라 옛날 시어머니들처럼 우리 생활에 간섭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널 공주님처럼 지켜줄게. 하지만 지금 나를 지켜주겠다던 그 남자는 내가 고심해서 고른 베이지색 천연 가죽 소파 위에 썩은 진흙더미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신경질적으로 쾅 닫고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아주 익숙한 솜씨로 거실 테이블 아래에서 내가 방금 씻어둔 유리컵을 꺼내더니 얼음물을 가득 따랐다.
얼음이 컵 벽에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청량한 소리를 냈다. 이리 와서 앉아라. 이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컵을 들어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이슬이 컵 표면을 타고 흘러내려 비싼 가죽 소파 위로 뚝뚝 떨어졌고 둥그렇게 짙은 얼룩을 번지게 했다. 나는 들고 있던 무거운 상자를 내려놓고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질질 끌며 테이블 반대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두 무릎을 모은 채 카페트 위로 아주 다소곳하고 비굴한 자세로 꿇어앉았다. 푹 숙인 시야에는 시어머니의 뾰족한 구두코만 들어왔다. 요즘 서울 물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 젊은 것들은 하나도 모른다. 시어머니가 유리컵을 유리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려놓자 귀를 찌르는 파열음이 울렸고 내 어깨도 움찔하고 굳어버렸다. 우리 민재가 제1금융권은행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내가 기획사 재무팀에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여자들 마음이라는 게 원래 허파에 바람 들기 십상이잖니. 명품 100만 보면 눈이 뒤집혀서 정신을 못 차리지. 다 이 가정을 위해서니까 내 월급 통장 오늘부터 내가 관리하마. 그것은 상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형 선고였다. 나는 번쩍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소파 반대편에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강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만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게임에서 터져나오는 요란한 총소리와 킬 사운드가 이 고요한 거실에서 너무나도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파란 액정 불빛이 그의 부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짜증 섞인 혀를 쬐차며 웅얼거렸다. 아, 그냥 엄마 말 들어.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엄마가 너보다 재테크 경험도 훨씬 많으시고. 그 순간 내 몸 안에서 무언가 와장창하고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도 뼈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해 내가 품고 있던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알량한 환상이 박살나는 소리였다. 물컵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손가락 관절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죽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오장육부를 다 태워버릴 듯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짓눌렀다. 입꼬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안면 근육을 끌어당겨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이고 싹싹한 미소를 억지로 짜냈다. 나는 두 손으로 카페트를 짚고 상체를 숙여 그 뾰족한 하이힐 코를 향해 아주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거의 닿을 지경이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 저희 집안 재무는 어머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 목소리는 한 줄기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감정의 동요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허리를 펴고 아주 느릿한 동작으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여러 장의 카드 중에서 까만색 은행 카드를 정확히 뽑아냈다. 플라스틱 카드 모서리가 꽤 날카로워서 손가락 끝을 스치며 미세한 통증을 남겼다. 나는 두 손으로 그 카드를 받쳐 들고 시어머니 앞으로 공손히 내밀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번쩍 문질렀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콧방귀를 끼며 스마트폰을 꺼안아 민재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에서 갓 들어온 새며느리를 첫날부터 어떻게 완벽하게 길들였는지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자랑하고 있을 테니까. 15분 뒤 현관문이 다시 쿵 하고 닫히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숨통을 조이던 나프탈렌 냄새도 마침내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현관에 서서 굳게 닫힌 도어록을 노려보았다. 문박의 발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얼굴에 떠올라 있던 순종적이고 싹싹한 표정은 순식간에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섬뜩한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민재의 천둥 같은 코골이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방 안에는 불도 켜지 않았고 창밖으로 서울의 잿빛 야경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어왔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바닥으로 스르륵 주저앉은 뒤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이 켜지는 순간 강렬한 빛이 내 눈을 찔렀다. 나는 모바일 뱅킹 앱을 켜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카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갔다. 화면에 뜬 익숙한 까만색 카드 아이콘을 보며 내 입꼬리는 소름 끼치는 냉소를 머금고 비틀려 올라갔다. 분실 신고 및 경찰 고발. 나는 화면에 뜬 빨간색 버튼을 꾹 눌렀다. 이어서 스마트폰 갤러리 안에 숨겨둔 암호화 폴더를 열었다. 결혼 전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민재의 낡은 노트북에서 발견했던 끔찍한 비밀이었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이체 내역과 꽁꽁 숨겨져 있던 불법 사채 대출 계좌였다. 나는 아주 능숙한 솜씨로 그 고위험 사채 계좌를 방금 분실 신고한 까만색 은행 카드와 백그라운드로 연동시켜버렸고 최고 보안 등급의 고액 부정 사용 자동 신고 시스템까지 설정해 두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뒤 나는 침대에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고개를 젖혔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며 나는 몸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다음 날 오후 사무실 블라인드 틈새로 새어 들어온 햇살이 내 책상 위를 얼룩덜룩하게 비추고 있었다. 키보드 옆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징, 징, 징.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밝아진 액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 가장 먼저 뜬 팝업 메시지는 은행에서 보낸 거래 거절 알림이었다. 무려 800만 원, 거래 장소는 청담동의 유명 명품 백화점. 나는 그 상황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백화점 매장. 시어머니는 틀림없이 자기가 가진 옷 중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옷을 빼입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시누이 강민아를 대동한 채 VIP 룸의 벨벳 소파에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었을 것이다. 미나는 전 세계 한정판이라는 그 가방을 가리키며 사달라고 콧소리를 냈을 테고 시어머니는 같이 쇼핑 나온 뒤로는 서로 헐뜯고 질투하기 바쁜 교회 권사님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아주 호탕하게 손을 내저으며 큰 소리쳤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결제할 겁니다. 그 직후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린 뒤 허벅지 안쪽을 꼬집어 비틀었다. 순식간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내 목소리는 즉각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리는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경찰의 목소리가 아니라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이었다. 배경음으로는 백화점 보안요원의 딱딱하고 냉랭한 추궁 소리와 중년 여자들의 노골적인 비웃음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야, 서은진. 이 미친 기집애야. 너 이 카드에 대체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날 보고 사기꾼이래. 이 카드가 고액도난 카드로 신고가 들어왔다잖아. 너 당장 이리로 튀어와서 똑바로 해명 못해.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고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거친 숨소리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어머님, 나는 수화기를 향해 처절한 울음을 터뜨렸고 굵은 눈물방울이 책상 나뭇결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 카드 어제 한밤중에 도둑맞았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은행에서 연락받았는데 경찰이 사기 조직이 그 카드로 명품을 긁고 다닌다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님이셨어요. 맙서사, 어머님,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제 카드를 훔쳐가서 800만 원짜리 가방을 긁으실 수가 있어요? 무슨 개소리야. 내가 어젯밤에 내 손으로 직접 나한테 바쳤잖아. 수화기 너머의 포효가 고막을 때렸다. 어머님, 대체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월급 통장을 왜 어머님께 드려요? 경찰관님, 부디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저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카드를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향해 목 놓아 울부짖고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 그 끔찍한 욕설을 완벽하게 차단해 버렸다. 나는 티슈 2장을 뽑아 얼굴에 흐른 눈물을 아주 여유롭고 우아하게 닦아냈다. 사무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중앙난방 에어컨이 돌아가는 미세한 웅웅거림만 들려왔다. 나는 책상 위에 올려둔
이미 얼음이 다 녹아 미지근해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기묘할 정도로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다. 해 진력, 붉은 노을이 한강을 핏빛으로 물들일 무렵 마포구 아파트의 현관문이 폭력적인 힘에 의해 쾅 하고 열렸다. 퍽! 알파벳 시자가 2개 겹쳐진 거대한 까만 쇼핑백이 현관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고 그 안에 있던 포장 상자가 굴러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산발한 채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다. 단정하게 틀어올렸던 올림머리는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땀에 찌든 얼굴은 파운데이션이 얼룩덜룩하게 지워져 마치 잔뜩 독이 오른 암사자 같았다. 그 뒤를 바짝 따라 들어온 강민아는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며 도끼 품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서은진,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날 엿먹이려고 함정을 파? 내가 그 사모님들 앞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나 오늘 경찰한테 도둑년 취급받으면서 끌려갈 뻔했어. 시어머니는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간 침방울이 내 얼굴에 튈 지경이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평온하게 서서 길길이 날뛰는 그녀의 꼴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내려다보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서울경찰청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오늘 오후에 내가 직접 출력해온 도난 신고 접수 중이었다. 나는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허공으로 번쩍 치켜들었다. 종이가 공기 중에서 파르르 떨리며 차르륵 소리를 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발급해준 도난 카드 수사 접수 중입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일말의 온도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 카드가 완전히 정지되는 바람에 저는 당장 오늘 저녁에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살 돈도 없게 생겼다고요. 강민재. 나는 고개를 획 돌려 방금 전 안방에서 고개를 빼꼼 내민 채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는 강민재를 향해 칼날 같은 시선을 꽂아 넣었다. 내 카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지됐으니 이번 달 우리 집 생활비랑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는 당신 월급 통장으로 해결해. 나는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가며 시선을 피하는 그의 눈동자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등허리를 문틀에 세게 부딪혔다.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요동쳤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두 손은 바지 주머니를 불안하게 뒤적거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것도 꺼내지 못했다. 그게 윤진아, 내 카드가 요새 좀 문제가 생겨서.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시선을 이리저리 피할 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문제. 무슨 문제? 나는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섰고 내 목소리는 고요한 거실에 섬뜩할 만큼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가 더 이상 알량한 거짓말을 지어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옆에 있던 식탁 서랍을 확 열어젖히고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유리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탁! 서류들이 흩어지며 가장 맨 위에 놓인 종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거기에는 정지된 까만 카드의 백그라운드 거래 내역서와 함께 눈을 찌를 듯 선명한 전세 자금 대출 담보계약서 사본이 찍혀 있었다. 당신 입으로 말 못하겠어? 그럼 내가 대신 말해주지. 나는 그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글자 하나하나가 이빨 사이로 지식여져 나오는 듯했고 짙은 피비린내가 묻어났다. 이 계약서에 아주 똑똑히 적혀 있어? 강민재, 당신 우리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내 뒤통수 치고 내 이름으로 된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잡혀서 사채를 끌어다 썼잖아.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무려 2억 원. 나는 획 몸을 돌려 순식간에 핏기가 가신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목소리는 한껏 치솟아 올랐고 극한으로 억눌렀던 광기가 터져나왔다. 어머님, 어제 바로 저 자리에 앉아서 얼음물 마시면서 우리 집 재무 관리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제1금융권 은행 다닌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어머님네 그 잘난 아들놈이 어머님의 금쪽 같은 딸 강미나 씨 그놈의 거지 같은 카페 차려주겠다고 우리 전세 보증금 2억을 싹 다 털어갔다고요. 시어머니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참 동안 단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 민재를 쳐다보더니 다시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다. 마치 끔찍한 괴물이라도 본 사람처럼 두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다 현관 신발장에 등을 세게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2억. 그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미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언니. 사람 함부로 모함하지 마. 뒤에 숨어있던 강민아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녀는 명품 가방끈을 손톱으로 꾹꾹 누르며 마지막 발악을 하듯 변명을 쏟아냈다. 그건 그냥 잠깐 빌려 쓴 거야. 내 카페 이번 달부터 흑자 나면 오빠한테 당장 갚을 거라고. 언니가 뭔데 이 집구석에서 소리를 벅벅 질러? 내 시선은 천천히 강민아의 풀 메이크업된 얼굴로 향했다. 그 얼굴에는 거액을 횡령한 것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단 한 줌도 없었고 오직 들통난 것에 대한 억지와 적반하장의 분노만이 가득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몸을 돌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을 집어들었다. 어제 시어머니가 마시다 남긴 지금은 내가 얼음을 가득 채워놓은 바로 그 얼음물이었다. 유리컵 표면에는 물방울이 촘촘하게 맺혀 있었고 뼈가 시릴 듯한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내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강민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손모그름장 같은 물줄기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뺨,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칠했을 눈화장을 타고 질척하게 흘러내렸다. 까만 마스카라가 흉측하게 번지며 물줄기를 따라 그녀의 얼굴에 두 줄기 시커먼 구정물 자국을 파놓았다. 강민아는 갑작스러운 얼음물 세례에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거두고 텅 빈 유리컵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유리와 유리가 부딪히며 맑고도 단단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야, 누가 내 언니야? 나는 얼음물에 퉁퉁 불어 터져 광대처럼 우스꽝스러워진 강민아의 얼굴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이빨 사이로 한 글자 한 글자 지식이듯 토해냈다. 새언니 전세 보증금 2억 빼돌려서 샤넬백이나 처사는 기생충 같은 년이. 그 말은 붉게 녹슨 톱날처럼 거실에 얼어붙은 공기를 무자비하게 썰어버렸다. 시어머니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고 충격으로 실핏줄이 터진 두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나라는 인간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두꺼운 파운데이션이 발린 그녀의 뺨 근육이 미친 듯이 경련을 일으켰고 그녀는 한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나를 가리켰다. 목구멍에서는 찢어진 풀무처럼 쇳소리만 컥컥거릴 뿐 욕 한마디조차 내뱉지 못했다. 문틀에 찌그러져 있던 강민재가 마침내 발걸음을 뗐다. 그는 물벼락을 맞고 비명을 지르는 여동생을 한 번, 테이블 위에 놓인 치명적인 담보 계약서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평소 은행원이라며 체면을 차리던 그 잘난 얼굴은 이제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황급히 다가와 내 어깨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의 말투에는 허세 섞인 분노와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서은진, 너 미쳤어. 어떻게 내 동생 얼굴에 물을 뿌려. 말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2억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사채 계약서에 도장 찍은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는 뒤로 획 물러서며 음식물 쓰레기를 쳐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내 가슴은 미친 듯이 오르내렸고 극도의 분노 뒤에 밀려오는 복수의 쾌감 때문에 손끝이 짜릿하게 저려왔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곧장 현관으로 걸어가 무거운 도어록 문을 확 열어젖혔다. 복도의 차가운 맞바람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역겨운 나프탈렌 냄새를 쓸어버렸다. 나가 나는 문밖을 가리켰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차분했지만 절대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이 전세금 횡령 계약서를 당신네 은행 감사팀에 넘기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강민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은행의 내부 감사가 얼마나 끔찍하게 엄격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쓰고 가족 자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순간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던 제1금융권 은행원 자리도 영원히 끝장이었다. 그는 목이 졸린 수탉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결국 그는 바닥에서 발악하는 강민아를 질질 끌다시피 일으켜 세우고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시어머니를 부축한 채 마치 3마리의 쫓겨난 들개처럼 비틀거리며 내 집 현관문을 빠져나갔다. 쾅! 나는 있는 힘껏 사정없이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둔탁한 파열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고 문틀에 앉아있던 먼지가 파르르 떨어져 내렸다. 마침내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차가운 철문통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 땀이 등허리를 흠뻑 적셨고 실크 블라우스가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으며 오싹한 한기를 몰고 왔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현관에 달린 새 도어록으로 시선을 옮겼다. 까만 유리 패널이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서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액정 위에 지문을 가져다 댔다. 파란색 숫자 키패드가 순식간에 번쩍 켜졌다. 띠. 나는 설정 버튼을 눌렀다. 머릿속에는 통제할 수 없이 이사하던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강민재가 뒤에서 나를 껴안고 땀 냄새 나는 자기 엄지손가락을 내 손가락 위에 겹쳐 누르며 비밀번호를 기어코 시어머니 생일로 설정하던 그날. 그는 말했다. 윤진아, 우리 엄마 연세 드셔서 깜빡깜빡 하시잖아. 엄마 생신으로 해두면 가끔 우리 집 들여다보실 때도 편하시고 좋지 뭐. 그때의 나는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한 알량한 타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위장이 뒤틀릴 만큼 역겨운 구역질을 느낄 뿐이었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초기화 버튼을 꾹 눌렀다. 도어록 깊은 곳에서 기어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울렸다. 마치 그 구역질 나는 기억들을 모조리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나는 10자리에 달하는 무작위 숫자를 새로 입력했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내 이름으로 된 이 전셋집은 마침내 그 지옥과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무거운 낯빛 구름이 도시 위로 짓눌리듯 깔렸고 늦가을 특유의 뼛속까지 시린 습한 냉기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나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에 앉아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물을 들고 있었다. 유리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 틈새를 타고 원목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다. 어젯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두 눈은 뻑뻑하게 아파왔지만 머릿속만은 소름 끼치도록 맑았다. 최고 속도로 돌아가는 정밀 기계처럼. 그때 갑자기 문밖에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폭력적인 소리가 터져나왔다. 쾅, 쾅, 쾅. 끊임없이 쏟아지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밀번호 연속 오류로 인한 날카로운 도어록 경보음이 이른 아침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겼다. 서은진. 이 독사 같은 기집애야. 당장 문 열어. 내가 감히 비밀번호를 바꿔? 내가 내 시험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문 밖에 세워둬. 문 밖에서는 김명자 여사의 히스테릭한 포효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들고 있던 얼음물 컵을 내려놓고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가 월패드 화면을 켰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진 데다 광각 렌즈 때문에 기괴하게 늘어나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침 찬바람에 새집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발치에는 빨간 김장용 비닐로 꽁꽁 동여맨 거대한 김치통 2개가 놓여 있었다. 푹 익어버린 마늘과 고춧가루의 그 지독한 냄새가 두꺼운 현관문 틈새를 뚫고 내 코를 찌르는 것만 같았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김장 김치 갖다 주러 왔더니 나를 도둑년 취급해? 민재 어딨어? 내 아들 당장 바꾸라고 해. 이 집 내 아들이 구한 건데 내가 뭔데 이 난리야. 그녀는 미친 듯이 현관문을 쾅쾅 내리치며 카메라를 향해 악을 썼다. 나는 싸늘한 눈으로 화면만 내려다볼 뿐 통화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옆집 302호 현관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평소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다니며 눈을 번뜩이던 부녀 회장이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를 반쯤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 무료 막장 드라마를 향한 탐욕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위층 401호 할아버지도 내려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계단 모퉁이에 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도 주변의 시선을 눈치챈 듯 했지만 기세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동정표를 구걸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미를 문 밖에 세워두고 말려 죽이려고 하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근본도 없는 걸 며느리로 들였을까? 그녀는 곡소리를 내며 그 무거운 김치통을 들어 올려 현관문을 찍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이힐을 신고 있던 탓에 발목이 휙 꺾였고 그녀는 바닥으로 쿵 하고 고꾸라졌다. 순간 빨간 비닐이 퍽 터지면서 톡 쏘는 새빨간 김치국물과 시큼한 젓갈 냄새가 복도의 깨끗한 타일 위로 사방팔방 튀어올랐다. 마치 끔찍한 핏자국처럼. 이웃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혐오스럽다는 듯 혀를 끌끌 찼고 302호 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다. 나는 화면 속에서 김치국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을 뒹구는 시어머니를 보며 입꼬리를 차갑게 끌어올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곧장 관할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마포구 아파트인데요. 지금 문 밖에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정해 보이는 여성분이 제 개인 재산을 파손하고 폭언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계속 문을 부수려고 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가정폭력의 공포에 질린 절망적인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월패드에 녹화된 현관 앞 영상의 저장 버튼을 꾹 눌렀다. 3시간 뒤 나는 서초동에 있는 한 법률사무소의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싸구려 믹스커피와 질 나쁜 프린터 잉크 냄새가 떠돌았다. 맞은편에 앉은 금태 안경을 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콧대 위. 서윤진 씨, 제공해주신 증거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강민증금을 무단으로 유용한 것은 심각한 사기 결혼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당장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강민재 씨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와 주식, 펀드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뻗어 법원 마크가 찍힌 가압류 신청서를 가볍게 쓸어내렸다. 거친 종이의 질감이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에는 일말의 온도조차 없었다. 이 전셋집 계약서에는 오직 제 이름만 올라가 있습니다. 당장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전세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겁니다. 집주인은 남은 보증금을 제 개인 계좌로 직접 반환해야 할 거고요. 강민재가 끌어다 쓴 그 사채 빚은 자기 혼자서 그 밑빠진 독을 채우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죠. 변호사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찰나의 놀라움이 스치더니 이내 직업적인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는 빨간 인주와 만년필을 내밀었다. 나는 가방에서 내 이름이 새겨진 나무 도장을 꺼냈다. 이 도장은 내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직접 파주신 것이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윤진아, 앞으로 내가 버는 모든 돈은 1원 한 푼까지 투명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나는 그 도장을 빨간 인주에 꾹 눌러 묻힌 뒤 신청서 서명란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힘주어 찍었다. 새하얀 종이 위로 선명하게 피어난 붉은 인감 자국은 마치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 같기도 했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형 선고장 같기도 했다. 가압류 명령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졌다. 일주일 뒤 어느 오후 서울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까만 우산을 쓴 채 강남구의 한적한 골목길에 서 있었다. 길 건너편에는 한때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강민아의 인스타 감성 카페가 있었다. 지금 그 비싼 프렌치 스타일의 통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짝이며 창문, 심지어 입구에 놓인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에스프레소 머신에까지
눈을 찌를 듯한 빨간 딱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핏빛처럼 쨍한 빨간색은 잿빛 비 오는 날씨 속에서 유독 처절하게 보였다. 검은 잠바를 입은 법원 집행관 몇 명이 수첩을 들고 압류 물품을 세고 있었다. 강민아는 물웅덩이가 된 카페 앞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그 비싼 샤넬 재킷은 진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오열했다. 공들여 붙인 인조 속눈썹은 반쯤 떨어져 나가 눈가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마치 죽은 거미 같았다. 제발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우리 엄마가 돈 빌려오실 거예요. 우리 오빠 제1금융권은행 정규직이에요. 돈 있다고요. 제발 제 가게에 딱지 붙이지 마세요. 차가운 빗속을 찢는 그녀의 비명은 마치 죽어가는 유기견의 울음소리 같았다. 나는 길 건너편에 서서 그 꼴을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우산살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내 구두 위로 툭툭 떨어졌다.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를 것이다. 제1금융권 정규직이라는 그 잘난 오빠가 지금 당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조차 결제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강남구 맘카페 게시판과 한때 내 숨통을 조였던 그 교회 권사님들 단톡방을 열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려가고 있었다. 아이고, 권사님들 들으셨어요? 김명자 집사님이 청담동에서 며느리 카드 긁다가 사기꾼으로 몰려서 경찰서 끌려갔다는 소문. 그거 진짜래요. 네,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옷은 그렇게 뻔질나게 차려입고 다니면서 교회 헌금 낼 때는 그렇게 벌벌 떨더니만. 알고 보니 겉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이었네. 어머, 무서워라. 글쎄 어제 나한테까지 철판 깔고 돈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지 뭐예요? 딸내미 카페 자금이 융통이 안 된다면서. 네, 방금 그 앞을 지나가 봤는데 온통 빨간 딱지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런 인간한테 돈 빌려주면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예요. 아들놈도 마누라 몰래 사채를 끌어다 썼다던데. 어휴, 그 집구석 진짜 콩가루 집안이네. 쯧쯧. 이토록 차갑고 아기로 똘똘 뭉친 글자들을 보며 나는 시어머니가 지금쯤 어느 어두컴컴한 구석에 처박혀 액정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을지 훤히 그려졌다. 자신이 속한 모든 사교계에서 완벽하게 버림받고 공개 처형당하는 그 끔찍한 사회적 매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겠지.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얄팍한 체면, 반평생 공들여 가꿔온 우아한 교회 집사라는 위선적인 가면은 내 손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스마트폰 액정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전율이 일만큼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날 밤 나는 살림살이가 반쯤 빠져나가 휑해진 아파트로 돌아왔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익명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을 열었다. 첨부 파일에는 강민재가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빼돌린 대출계약서 사본, 사채 이체 내역, 그리고 그가 자기 빚을 돌려막기 위해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고객 자금에 불법으로 손을 댄 화면 캡처본들이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 낡은 노트북에 숨긴 폴더에서 흩어진 시신의 뼈 조각을 맞추듯 하나하나 모아온 것들이었다. 수신인, 강민재가 다니는 은행 본점 감사실, 준법감시위원회, 그리고 그가 속한 지점의 지점장. 나는 화면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마우스 왼쪽 버튼 위에 손가락을 가볍게 올려두었다. 딸깍. 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그 미세한 마우스 클릭 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는 마치 판사가 내리치는 엄숙한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3시간 뒤 자정에 가까워진 시각. 서울의 가을비는 살얼음이 섞인 진눈깨비로 변해 있었다. 월패드 화면이 갑자기 번쩍 켜졌다. 날카로운 호추름이 쥐죽은 듯 고요한 거실을 섬뜩하게 갈랐다. 나는 얼음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화면 속에는 지옥도가 따로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강민재가 아파트 복도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가 입고 있던 비싼 맞춤 정장은 진눈깨비에 흠뻑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한없이 처참했다.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미역줄기처럼 늘어졌고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뺨을 타고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두 손으로 문틀을 죽어라 부여잡고 있었는데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윤지나 월패드 스피커를 통해 지독한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치직거리는 기계음이 섞여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것처럼 끔찍한 소리였다.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문 좀 열어줘. 방금 본점 감사실에서 전화 왔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바로 조사받으러 오라잖아. 그는 차가운 철문에 머리를 쿵 하고 쳐박았다.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그 이메일 좀 취소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가서 다 오해였다고 말 좀 해줘. 나 이대로 은행에서 잘리고 사채 빚까지 떠안으면 내 인생은 완전 끝장이라고. 윤진아, 우리 옛날에 사랑했던 정을 봐서라도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사랑했던 정. 나는 화면 속에서 콧물 눈물을 쏟아내는 저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을 스치는 건 소파에 누워 게임이나 쳐하면서 자기 엄마가 내 월급 통장을 강탈하는 꼴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하던 그 역겨운 낯짝뿐이었다. 나는 들고 있던 유리컵을 들어 고개를 젖히고 남은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온기마저 완벽하게 얼려버렸다. 나는 손가락 하나를 뻗어 월패드의 통화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싸구려 스피커를 통과한 목소리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머금고 있었다. 밖에 비가 차갑니? 전셋집에서 쫓겨나 서울역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에 비하면 그깟 비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내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서 보자. 늦지 마. 아, 맞다. 너 이제 지하철 탈 돈도 없는 백수 새끼지.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그의 대답 따위는 기다리지 않고 전원을 툭 꺼버렸다. 화면이 순식간에 까맣게 죽어버렸고 그의 처절한 울부짖음도 그 차가운 철문 밖의 세상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한 달 뒤 서울가정법원. 공기 중에는 독한 바닥 왁스 냄새와 묵은 서류 냄새가 뒤섞여 떠돌았다. 머리 위 형광등에서 미세한 전류 소리가 들려왔고 창백한 불빛이 길쭉한 조정 테이블 위를 무자비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맞은편에 앉은 두 인간을 차갑게 응시했다. 김명자 여사는 하룻밤새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듯 했다. 새까맣게 염색했던 머리는 뿌리부터 눈을 찌를 듯한 백발이 듬성듬성 자라나 있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검붉은 트렌치코트는 이제 걸레짝처럼 쭈글쭈글하게 몸에 걸쳐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그녀의 두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렸고 싸구려 모나미 볼펜 한 자루 쥐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강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덥더북하게 자란 수염의 눈은 퀭하게 파여 있었고 며칠은 안 씻은 듯한 쉰내가 풀풀 풍겼다. 소문에 의하면 강민아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휴대폰을 꺼두고 아예 야반도주를 했다고 한다. 매일같이 찾아와 빨간 페인트를 뿌리고 문을 때려 부수는 빚쟁이들 때문에 시어머니의 그 낡아빠진 빌라는 생지옥이 되었다고 했다. 강민재 씨, 김명자 씨, 내 변호사가 감정의 높낮이가 전혀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최종 조정 조서를 낭독했다.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라 아내 서윤진 씨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합니다. 그 대가로 남편 강민재 씨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단독으로 책임집니다. 여기에는 전세 보증금 손실분과 사채 원금 및 이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아울러 남편은 빈손으로 이혼에 합의하며 아내는 어떠한 형태의 위자료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두툼한 서류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주며 우측 하단의 빈칸을 가리켰다. 내용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둑이 터진 것처럼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깊게 파인 주름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져 검은 잉크를 번지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바닥까지 기어들어가는 비굴하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윤진아, 내가 이렇게 빌마 우리 민재 감방 가면 안 돼. 그 무서운 사채업자들이 우리 아들 손모가지를 자를지도 몰라. 제발 전세 보증금 조금만 떼어주면 안 되겠니? 사람 목숨 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제발. 그녀는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붙잡으려 허우적거렸다. 나는 벌레라도 본 것처럼 몸을 뒤로 젖혀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단 한 줌의 연민도 일지 않았다. 그저 지독하게 공허한 평온함만이 감돌 뿐. 어머님, 나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고 맞은편에 앉은 두 인간은 동시에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도장 찍으세요. 도장 찍으면 당신 아들은 평생 빚쟁이로 사는 걸로 끝나지만 안 찍으면 당장 횡령죄로 형사고발장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경제사범 형량이 몇 년이나 될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의 목구멍에서 짐승이 앓는 소리 같은 절망적인 짐승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틀어쥐고 종이가 찢어질 듯 삐뚤빼뚤하게 서명을 갈겼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녀는 뼈골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의자 위로 푹 쓰러졌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초겨울 서울의 칼바람이 눈발을 흩뿌리며 뺨을 때렸다. 나는 그 서늘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허파과리 하나하나가 환희에 차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윤진아.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재가 뛰쳐나와 내 코트 소매를 덥석 부여잡았다. 시뻘겋게 충혈된 눈에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우리 진짜 끝인 거야? 내가 어떻게든 빚 다 갚을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맹세할게. 다신 우리 엄마 말 안 듣고 너한테만 잘할게.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내 소매를 움켜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물어뜯어 손톱 밑살이 피투성이가 된 그 더러운 손을.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소독용 물티슈 한 팩을 여유롭게 꺼냈다. 포장지를 뜯자 독한 알코올 냄새가 찬 공기 중으로 확 퍼졌다. 나는 두 손가락으로 마치 맹독성 오물이라도 집어들듯 내 소매에 붙은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 차가운 알코올 솜으로 그가 만졌던 코트 자락을 벅벅 문질러 닦았다. 코트천이 새까맣게 젖어들 때까지. 다 닦아낸 뒤 나는 그 더러워진 물티슈를 그의 발치 눈밭에 툭 던져버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지나쳐 법원 계단 위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눈바람을 뚫고 나가는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낭낭했다. 다음에 청담동 명품관 가실 때는 꼭 어머님 돈으로 결제하세요. 또 사기꾼으로 몰려서 경찰서 끌려가지 마시고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 인간들을 향해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하이힐 소리를 또각이며 길가에 세워둔 검은색 세단을 향해 몸을 돌렸다. 한 달 뒤, 한남동. 이곳은 서울의 진짜 최고급 부촌. 독한 나프탈렌 냄새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숨통을 조이던 10월드라는 지옥도 없는 곳이다. 나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맨발로 푹신한 양모 카페트를 밟았다. 방 안에는 묵직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중앙 냉난방 시스템은 실내 온도를 가장 쾌적한 24도로 유지해주고 있었다. 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내 손에는 방금 딴 부르고뉴 와인이 들려 있었다. 코르크 마개가 뽁하고 빠지며 낸 둔탁한 소리가 이 고요한 공간에서는 그지없이 감미롭게 들렸다. 나는 검붉은 와인을 크리스탈 와인잔에 천천히 따랐다. 차가운 유리잔의 감촉이 손바닥에 기분 좋게 닿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검은 비단 같은 한강 위로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이 어른거렸다. 이 도시의 어느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는 누군가 빚쟁이들을 피해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이제 나와는 완벽하게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잔을 가볍게 흔들며
붉은 액체가 유리벽을 타고 우아한 눈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감상했다. 나는 오롯이 나만의 것인 이 자유로운 밤하늘을 향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역 같은 현실을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내 인생을 위하여. 나는 고개를 젖히고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을 단숨에 비워냈다.